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책읽는사자 멤버십이 오픈하였습니다. 토요일 사자, 그란데 사자, 벤티 사자, 트렌타 사자, 다이아몬드 사자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며칠 전에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제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평소에 드라마는 안 보는데 워낙 신드롬을 일으키는 드라마는 제가 또 이제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챙겨서 보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2030 사자클럽에서 이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어거지로 챙겨본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라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요즘에 드라마는 잘 안 본다 하더라도 평균 시청률이 20%가 넘었어요. 종영할 때. 그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꼭 챙겨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부부관이, 사랑관이, 가정관이 이렇게 지금 투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한 것들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영화계에서는 여자들의 작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여배우들이 이런 심층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드라마는 좀 여자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서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드라마 역사를 보면은 좀 여성의 어떤 도전적인 어떤 상징성을 띠는 거, 이건 영화도 영화지만 드라마에서도 그런 작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의 세계 역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였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영화보다 드라마가 제작 주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로서 그런 어떤 사회적 상징성을 담은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여자의 당당함, 여자의 드라마라는 방향성 자체가 어떤 방향성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당당하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 당당함이 어떤 당당함이냐, 그 당당함이 옳은 것이냐, 우리 표현으로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의 어느 한 단면을 자극적으로 부각시키느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두 번째,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희애 배우죠? 그 김희애 배우가 연기 톤이 있어요. 근데 그 배우는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역을 맡아도 또 연기론에 입각해서 어떤 연기론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연기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캐릭터마다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는 게 있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녹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인 캐릭터인 것처럼 보이게 연기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김혜 배우가 어떤 연기론으로 연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중복되는 게 있다. 저는 예전에도 또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공부하듯이 본 밀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밀회 맞나? 여간 그거를 이제 봤을 때랑 지금 부부의 세계를 봤을 때랑 연기하시는 톤이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배우 자체는 그 캐릭터에 1년 정도 빠져서 촬영을 하고 준비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또 실력도 상당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에서 오는 중복된 피로감이 조금은 있었다. 두 번째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박해준. 남자 주인공 이름이 박해준이었어요. 근데 그 배우를 제가 처음 본 거 이제 미생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예종 연극원 출신이더라고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그래서 역시 베이스가 좀 단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필모그래피도 보니까 나름 탄탄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연기하시는 거 보기 그냥 좋게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한소희 배우죠. 이 배우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SBS에서 다시 만난 세계라는 드라마를 했나봐요. 거기에서 데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차이고 또 이제 아직 무슨 전공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근데 꼭 여러분 연극학과를 나와야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3년 전에 데뷔하셨고,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배우라기보다는 배우가 되기 위한 배우죠. 이제 막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연기력은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고, 자세 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계속 훈련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배우 입장에서 이제 김희애 배우나 이제 쟁쟁한 이경영 배우나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광인 부분이 있고, 본인도 이 작품을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드라마의 배경음악인데, 근데 좋은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음악이 너무 인터스텔라야. 그러니까 음악은 대작이야, 대작. 근데 가끔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음악이 너무 웅장해가지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작가나 연출가가 힘을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드라마적 갈등의 고조가 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옳다? 이런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드라마 입장에서 휘몰아치고 음악이 엄청 웅장한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피식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 네, 음악이 좀 약간. 근데 또 드라마 열심히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음악이 되게 집중할 때 몰입도를 이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 배경음악이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 예를 들으면 공포 영화 같은 거 배경음악을 빼고 그걸 보는 것과 배경음악 넣고 보는 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뭐 하여튼 여하간. 여섯 번째, 이 드라마는 불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여성 드라마이기도 하죠. 지금 페미니스트, 또 이제 뭐랄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기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하거나 저는 약간 후자의 역할을 하는 드라마로 봐요. 안 좋은 의미죠, 제 입장에선. 그래서 이런 어떤 작품 자체가 영국인가요? 그 원래 원작이 있는데 이 원작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갖고 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부의 세계 검색하셔서 JTBC 이 부부의 세계 드라마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로그램 정보 보시면 기획 의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획 의도를 보면은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되게 섞여 있어요. 성경적인 것도 있고 비성경적인 것도 있고. 왜냐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기획자도 이 뭐랄까 정치 철학적 그 서사를 제대로 알고 있진 않다. 예, 본인이 몇 개 보는 것들 이게 맞다 이렇게 편향돼 있을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여하간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불륜 드라마고 여성 드라마인데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하는데 주도하는데 또는 주도하는데 지금 그 사회 분위기가 성경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어떤 이런 컨셉의 드라마는 아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말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1차적 필터링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해석해야 된다. 자기가 혹시 남편이 바람피거나 본인이 그런 체득적 경험이 있으면 이런 드라마를 아무런 복음적 필터링 없이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막 빠져서 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내 경험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것과 달리 복음은 또 따로니까 내 감정과 연관이 없는 이 여기에서 연관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 뜨겁다고 해서 진리를 바꿀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간 일곱 번째 문제는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결혼과 부부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볼 것이냐 아니면 회의적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비혼주의를 부추길 것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어느 영향력으로 더 쏠리느냐에 따라서 이 드라마의 본질적인 어떤 색깔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일종의 결론적인 역할이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부와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일상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끈끈함을 투영할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왜냐면 그렇게 죽이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래도 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계속 이 아들을 매개로 해서 모이거든요. 이게 뭐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게 막 혼용돼 있어서 복잡하지만 근데 정말 가정은 소중한 거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이 드라마 좀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평소 결혼과 건강한 어떤 사랑관을 구속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 관점에서 이 드라마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런 의미에서는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몇몇 어떤 포인트만 찝어서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기독교적이다?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매트릭스가 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런 분들 많은데 이렇게 뭘 보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의미 부여하시는 분은 일단 창작가에 대한 이해가 약간 높진 않고 또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진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막 쓰레기냐? 이런 건 또 아니겠죠.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소비해야 하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이 자식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메시지를 던진 작품이라고 봐요. 다시요? 이혼은 너랑 나랑 안 사랑하니까 거기에서 깨진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갈등 구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자식이 피해보는 게 너무 극심하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 좋은 요소가 많은 드라마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번째, 이 드라마는 불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거든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부부인데 이제 혼외정사를 하다 들키면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조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혼과 어떤 낙태는 쉽게 하면서도 애기는 나라고 하는 이 이상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다루겠지만, 그래서 불륜은 어떻게 볼 것이냐, 불륜은 안 좋은 거다, 이 명확하게 말해 주느냐, 아니면 불륜을 통해서 그 다음 용서까지 그 더 큰 어떤 가치로 가느냐, 아니면은 불륜을 통한 어떤 통쾌한 복수? 또 여자들의 어떤 억압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로 하냐. 근데 저는 후자, 곧 복수에 초점을 둔 작품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대중의 대리만족. 그래서 복수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근데 복수 그 자체는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여간 10번째. 그러면 크리스천이 바람을 안 피우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크리스천들도 바람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바람을 피우는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 때문에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이제 김희애가 그 남편을 끌어안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또 이제 다른 커플이 또 나오죠. 남자가 그 사랑의 일상성의 소중함을 깨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두 커플이 둘 다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유의미한, 안 좋은 의미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사랑관이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혼 사유는 혼외정사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커플이 혼외정사를 들켰다고 해서 모든 커플이 이혼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의 해석이 아니라 실증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 때문에 산다, 뭐 이런 걸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관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더 위대한 사랑과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런 어머니, 훌륭하신 어머니분들을 또 많이 보고, 근데 저는 훌륭하다고 표현하는데 다른 분들은 너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자의 사회 구조적인 피해를 주는 종속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 하면 용서에 대한 개념, 희생과 자기 부인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가릴 수는 없지만 혼외정사는 이혼 사유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이 불륜의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신뢰했던 상대 배우자가 나 아주 큰 배신을 했다. 그 배신감을 고통의 문제로 치환한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문제로 치환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될지, 이거는 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부의 세계는 건강하진 않죠. 건강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지 않다 해도 이미 방영이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좋은 의미 부여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무조건 이 드라마를 보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이미 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자극적인 드라마,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되는 게 멋있다, 맞다고 주창하는 컨텐츠들이 이제 홍수처럼 이미 범람하고 있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작품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형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올 텐데, 무조건 이런 컨텐츠를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뉴스 하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안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봐야 되고, 또 그런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필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필터를 끼워야 된다.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 하더라도 필터가 아주 좋으면은 맑은 물로 여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 콘텐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고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이런 걸 잘 해석하고 기획 의도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바로 있네. 데니얼 스트레인지라는 그 복음과 문화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 강력 추천한 책이고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교수님이네. 런던에서 가르치는데 기독교 문화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시기도 한 것 같네요. 여하간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문화를 완전히 등한시하고 살 수는 없다. 그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세계가 사회적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이게 그냥 뭐 별 상관없어 이렇게만 볼 것인가,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거냐,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였습니다. 뿅!